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버 김병철입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검사님, 니 왜 그러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허위 사실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의자로 한테 협박하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통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제보고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소를 앞두고 저한테 이제 이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는 거고, 오늘은 여러 편 중에 이걸로 가지고 여러 편이 나갈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대화를 검사하고 저하고 이 대화를 들어보면 참 한심하다. 멸균 바나나 우유 제품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실온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용어고요.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에 4조 2항에 따른 고시에 식품공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식품공전이라는 고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공전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놓은 국가 표준 규격서를 식품공전이라고 하죠. 이 식품공전에 실온이라는 걸 잘 정의를 해놨는데, 그럼 이 식품공전이라는 거는 적용할 범위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식품공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적용돼 가지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를 보장하는 국가 표준 규격서를 식품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품공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실리냐면, 식품을 만들 때 기준, 규격, 그 다음에 식품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방법, 그 다음에 용어도, 왜냐하면 용어를 명백하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식품공전에 살균이 뭐다, 멸균이 뭐다,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공전은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유통돼서 소비자에게 식중독이나 유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공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표준화, 모든 식품 제조업체가 동일한 기준이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따라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식품공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거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식품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식품공전을 만드는데, 이 식품공전을 쉽게 설명하자면, 식품공전은 모든 식품이 합격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최종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전이 약속되는 걸 식품공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이런 실온 제품, 밀균 우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한심한 게,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멸균 우유, 수출되는 멸균 우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멸균 우유가 부산에
있는 빙그레 김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멸균 우유 제품을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이런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고 직사광선에 의해서 영양분이 파괴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발했는데, 그 고발할 때는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싹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온 제품이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식품공전에 없대요.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경찰관이나 이런 데서 빙그레를 무혐의 결정을 하고, 그 무혐의 결정을 가지고 하지도 않은, 제가 고소를 할 때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장시간 멸균 우유를 방치해서 변질의 위험이 있고, 이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4조 2항에 그런 내용이 없대요. 없고 오히려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하지도 않은 4시간이라는 걸 경찰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죠. 기소가 되고 수사 과정의 수사 기록들을 보니까 경찰관이 그 만들어낸 4시간이라는 말은, 그래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4시간 어쩌고 하니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는 4시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4시간을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온 제품이라는 거는 말 뜻도 몰라요. 검사라는 사람이 기소를 해놓고 그 내용에 보시면 실온이라는 건요, 식품공전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실온은 실내 온도를 말하는, 실제 온도가 아니고 실내에 있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멸균 우유라는 게 실온 제품이잖아요. 실내에서만 보관해야 되고, 직사광선이나 이런 데 따라서,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35도가 가까이 되는 9월 달에 바깥 기온이, 그럴 때다 노상에다가 우유를 방치하면 그 우유 온도가 70도, 80도까지도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변질이 일어나고, 그 직사광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일어나냐면요, 그 멸균 우유 안에 있는 색소라든지 영양분이 일단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세균이 급식하게 번식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질이 일어나서, 그래서 2023년도에 빙그레가 일본에 수출한 멸균 우유에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70억 원어치가 리콜됐지 않습니까? 폐기되고. 이걸 제가 신고했을 때 경남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찰이라든지 제대로 조사가 돼서 처벌이 됐다면 그 2023년도에 170억 원어치의 폐기 우유가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업체를 도와서 없는 사실로 가지고 기소를 하는 이런 검사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검사의 자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요번 제목은 검사님, 니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된 녹음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뭐 녹음하시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 아니죠? 네네. 뭐 녹음하셨는데 예. 뭐 녹음은 웬만하면 뭐 안 하시는 게 저기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수사 과정은 약간 밀행성이라고 있어서 그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녹음 혹시 하시면 녹음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닙니다. 녹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블루투스 작업하고 그리고- 있어요. 예. 누구시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경환 검사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검사가 지금 이 대화 내용은요, 예? 이 검사의 직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잘 모른다고 해서 피의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녹음하시는 거예요? 녹음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수사 과정은 약간의 밀행성이라는 게 있어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밀행성이라는 건요, 이런 내용이 아니죠.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을 수사기관의 밀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제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행위는 피의자였던 피고소인인 이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겁니다. 이 검사도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요, 이제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는 거짓말로 가지고, 저는 빈거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단속을 하면서 제 신원을 빈거래에다가 알리고, 빈거래가 알리고 난 후에 저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돈을 주겠다고, 녹취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빈거래도 찾아와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가족들을 협박하고, 또 찾아와서는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빈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만날 이유도 없고 이러는데 제 아들하고 같이 신고를 했어요. 제 아들도 한 몇 개월 정도 빈거래 공장에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같이 신고를 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그 총무반장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2번이나 전화하니까 아들이 놀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들고 와서 제가 그 전화기에 대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가족들이,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좀 안 찾아오게 해줄 수 없겠냐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신고자를 괴롭히고 하는 행위를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그 계장이라는 사람, 지대라는 계장이라는 사람하고 주무관 2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정희섭이라는 주무관이 저한테 자백을 했어요. 가자마자, 신고 단속을 하자마자 제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빈거래 부장한테 현장을 안내받았다. 그 문자, 제가 보내준 문자를 보면 몇 시에 찍었고 누가 찍었고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신호를 알아낸 거 아닙니까? 알아내가지고 찾아와서는 계속 돈을 주겠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저희 집에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김광수라고 하는 지금 빙그레 대표죠. 그때 당시에는 주식회사 제때 대표이사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하고 다시는 이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나가는 말로 대표하고 만나고 싶다 했는데 그 대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김광수라는 대표를. 그래서 2020년 12월 15일 날 한 오후 4시경에 김해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도 계속해서 돈을 받고 녹음 내용이 다 있습니다. 돈을 받고 신고를 중단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고 신고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집에 찾아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예,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사람을 보내서 이 사건을 조작을 했죠.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 김광수에 대해서 김광수하고 회장 김호연 씨하고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제 방송에 내보낼 건데요. 이 김광수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한 1,000억이 안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던 제태를 지금 뭐 4천억 이상 되는 매출이 올라가도록 하면서 빙그레 돈을 빼먹는 주범이죠. 주범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 12월에 빙그레 주주총회에서도 밝히겠습니다만은 이 김광수라는 사람도 바로 체포돼야 됩니다. 이 아주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당장 저기에 빙그레라는 제품의 전적인 물류 용역을 준 거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돈줄이죠. 돈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아니 김호연이라는 회장이 대주주죠. 대주주의 사적인 회사를 빙그레하고 빙그레 물류를 독점시켜서 배달시키고 그 안에 일하는 제때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의 월급을 다 주고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제보한 것처럼 빙그레가 제때에다가 하지도 않은 배송에 사용되지도 않는 기름을 제공하고 그 공짜 기름을 가지고 제때가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해도 절대 저를 고소 못합니다. 왜? 저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제 신변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국가 세금도 엄청나게 빼먹었어요. 왜? 허위 화물 자동차 운송어가 화물 전용 차고지도 없으면서 차를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면서 국가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꼭두각시처럼 그래서 실제로 참 검사하고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황당합니다. 없는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한 가정을 신고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할 거고요.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